왜 기본동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동사를 공부해야지만 문장을 만들기 쉬워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동사를 다 공부하기 힘듭니다. 내 입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기본동사 50 몇 개 가지고 스피킹을 원활하게 하는 것, 이거 저 사람 사기치는 거 아니냐? 과장 아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아는데 나는 이렇게 문장을 못 만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일상 속에서 쓰는 대화에서 김지호의 기본동사 100에서 소개하는 58개 정도의 기본동사를 다 이런 기본동사로 다 소통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개의 문장을 내뱉으면 기본동사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동사를 전혀 쓰지 않아. get이나 have나 take나 이런 걸 잘 쓴다라고 한다면 영민만큼 대화를 영어로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선 이제 기본동사라고 하는 것은 basic verb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핵심 동사, 또 필수 동사, flexible한 동사, 또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의 동사, 이렇게 용어를 만드는 게 더 정확하다고 저는 봐요. 영어로는 core, essential, flexible, versatile 이 네 가지 단어로 이제 치환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영미인들이 그분들이 일상 속에서 쓰는 대화에서 김지호의 기본동사 100에서 소개하는 58개 정도의 기본동사를 다 이런 기본동사로 다 소통을 합니다. 어려운 동사를 전혀 쓰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have, get, take, make 이런 거 아닙니까, 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get이나 have나 take나 이런 걸 잘 쓴다라고 한다면 영민만큼 대화를 영어로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10개의 문장을 내뱉으면 기본동사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동사를 자유자재로 못 쓰기 때문에 우선 말이 중간중간 막힙니다. 왜냐하면 영어라는 게 평서문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에 주어가 나오죠. 그 다음 동사가 나오죠. 그 다음 삼형식이라고 치면 목적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주어 나와서 무조건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어를 발화하는데 사람 주어일 때는 I, we, they, you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동사에서 막혀요. 근데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이 뜻이 선명한 동사, 먹다 이런 거 알죠? eat. 그러면 쉬워져요. 나는 먹었다 무엇을, 이러면 I ate something. 그러면 쉬워지는데 한국 사람은 단어를 왼쪽에 get 하면 오른쪽에 얻다 혹은 get 다음에 become이라 그래서 뭐가 되다 이런 식으로 외우기 때문에 그것이 flexible 할수록 어려워져요. 기본 동사가 기본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있다? 여기저기 막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나라 공교육상에서는 제 때라든지 제 바로 밑에 세대라든지 제 형님 누나 세대들, 이런 세대들은 사실 중고등학교 때 거의 아카데믹한 독해를 하는 게 영어 공부의 전부였어요. 밑줄 치고 관계대명사 동그라미 하고 형용사 동사 뜻 적고 이런 게 전부였습니다. 기본 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 힘을 발휘하느냐? 일상 대화에서 훨씬 큰 힘을 발휘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기본 동사를 많이 접할 기회를 적어도 학창 시절에는 별로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 동사 뭐 시중에 뭐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have, take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을 들어도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다. get 의미 알았다. 하지만 사실 종합적으로 학습을 유기적으로 해놓지 않으면은 잘 쓰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 기본 동사라는 것, 핵심 동사라는 것, 어쩌면 좀 쉬운 동사를 공부하는 게 영어 스피킹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은 아카데믹한 동사를 많이 외울수록 더 스피킹을 잘할 건지, 이거는 자명한 일이에요. 무조건 기본 동사입니다. 자, 이제 퀴즈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글 문장을 몇 개 드릴 테니까 여기에 어떤 동사를 넣는 것이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는지 집에서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악몽을 꿨다. 안 좋은 꿈을 꿨다.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 허리가 또 아프네. 오늘 밤에 나 비행기를 오래 타야 돼. 어떤 분이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지난주에 부산에 너무 잘 다녀왔어요. 마지막입니다. 남편이랑 제가 돈 때문에 대판 싸웠어요. 이 문장 하나하나에 어떤 동사가 들어가는지 집에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하나의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문장마다 다 각각 다른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풀어보셨나요? 어젯밤에 악몽을 꿨다 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 모두는 아니지만 자꾸 악몽을 꿨다 이러니까 I dreamed 이걸 동사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한테 이상한 일이 있었다 이러면 거의 95%의 한국 학생들이 이상한 일 happened to me 이렇게 이상한 일을 주어로 잡고 동사를 happen이라고 합니다. 허리가 또 아프네 이러면 주어를 Oh my back is 이렇게 주어를 잡아서 허리를 주어로 잡거나 이렇게 주어를 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오랫밤에 비행기를 오래 타야 된다는 것도 기본 동사에 대한 노출이 안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다 fly를 동사로 쓴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I'm going to fly a long time tonight 이렇게 하나?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지난주에 부산에 잘 다녀왔다 이런 것도 기본 동사를 못 쓰면 다르게 표현할 확률이 높고 마지막 문장은
돈 때문에 남편이랑 대판 싸웠다면 싸웠다라고 해서 fight를 동사로 쓰는 사람이 훨씬 많아. 여기에서 바로 essential verb, core verb, flexible verb 이거 하나 가지고 모두에 똑같이 have 동사를 쓰는 연습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에서 원어민들은 have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간과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왜 기본 동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동사를 공부해야지만 문장을 만들기 쉬워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동사를 다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암기해봤자 독해할 때 뜻은 알 수 있어도 내 입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기본 동사 50 몇 개 가지고 스피킹을 원활하게 하는 것, 이거 저 사람 사기치는 거 아니냐? 과장 아니냐? 아니에요. 저 역시나 국내파로서 지금까지 영어를 하면서 기본 동사 연습이 덜 돼 있어서 내 미래 영어에 대한 빚을 진 채 2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한 겁니다. 기본 동사를 먼저 영어 스타트, 초급 단계부터 공부를 해놓는다는 얘기는 자신의 미래 영어에 대한 짐을 덜어주기 때문에 찜찜함 없이 영어를 접할 수 있는데, 기본 동사 have, 가지도 아니야,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한 사람은 마치 20, 30대에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 40, 50대 몸이 시름시름 아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 미래의 영어에 대해 빚을 지는 겁니다. 기본 동사를 건너뛴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면 아는데 나는 이렇게 문장을 못 만든다. 이게 핵심이에요. 보면 알고 들으면 저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 내가 영어를 할 때는 이런 구조로 문장을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어젯밤에 악몽을 꾸는 것, 나는 나쁜 꿈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have는 사실 가지다가 아니고요. experience라는, 즉 경험하다, 겪다, 특히나 something 좀 안 좋은 일, 이런 것을 겪을 때 원어민들이 have를 씁니다. 따라서 I had a bad dream last night 이렇게 have 동사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동사의 have가 경험하다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뜻만 알아가지고는 영어를 잘할 수 없어요. 나 오늘 아침 이상한 일 겪었잖아,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 이럴 때도 나는 이상한 아침을 가졌다, 겪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I had a weird morning 이래버리면 그게 원어민식 영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때 과연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퀴즈 풀었을 때 have 동사를 썼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아마 미드에서 이런 문장을 맞닥뜨렸다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 때부터 영어를 습득한 사람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have가 experience라는 뜻을 몰라도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외국인, 미국인이 서울에 살면서 우리하고 한국말로 대화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한국말이 빨리 늘겠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론적 학습을 꼭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허리가 아프다는 뭐게요? I'm having back pain again이에요. have입니다. have. 아시겠죠? back pain을 주어로 잡는 게 아니고 I를 주어로 잡고 I'm having back pain again 해야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오늘 가장 난이도 높은 영작이었을 것 같은데요. 나 오늘 저녁에 밤에 인천공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나 LA나 뉴욕까지 열 몇 시간 비행기 오래 타야 돼. 이러면 원어민들은 I have a long flight tonight 이라고 그래요. I have a long flight tonight, not today.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쉽죠. 원어민들이 내뱉는 문장에서 들었거나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싶다가도 나는 못하더라. 이렇게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 부산에 잘 다녀왔다 이것도 We had a great trip to Busan last weekend. 한 번 더, We had a great trip to Busan last weekend. 이것 역시나 experience 의미의 have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판 싸우다 할 때 한국말에 싸우다는 동사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게 명사로 가버리고 동사는 hav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we had a huge fight. We had a huge fight over money.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가지 문장에서 다 기본 동사 have로 다 퉁쳐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의 동사로 공부할 때 이제 사실은 합리적이고 좀 현명한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have 동사 간과했죠? 가지다라는 뜻만 있다고 생각했죠? 이것이 경험하다는 뜻으로 완전히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예문을 쭉 접해놓으면 나중에 원어민에게, 제프에게 이메일 쓸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만다하고 토킹할 때, 채팅할 때 다 have 동사를 쓰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